앞머리가 지금 눈썹을 찌르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올려도 유튜브로 올려도 내려달라는 그 여론이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아직 머리가 다 길지 않았는데 한번 내려봤습니다. 와, 여기서 조금 더 길면 이제 눈 찌르거든? 그땐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오늘 고민 상담입니다. 우리가 상시로 받고 있잖아요. 최근에 또 다시 폼으로 받고 했는데 아마 쌓인 사연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냥 전향을 할까봐요. 그냥 매주 그냥 요걸로 해서 날먹. 소우인베라는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편의점 알바하다가 인간 혐오 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제님.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20대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알바에서 손님을 응대하며 고민이 생겨 조언을 구하고자 고민을 남깁니다. 요즘 들어 알바를 할 때 제가 느끼기에 손님분께서 예의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결제를 할 때 그냥 결제를 하라고 카드로 휙 던진다든가 혹은 먹은 음식을 그냥 안 치우고 도망간다든가 등의 상황입니다. 그냥 한번 들리고 가는 손님이면 그러려니 할 텐데 꼭 이런 손님들 특히 단골 손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손님을 마주할 때마다 저의 소인배적 부분이 튀어나오면서 한 소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당연히 서비스업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레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카드를 던진다. 저라면 이제 카드 던지면 착 던지면 착 받아가지고 퍼포먼스 한번 보여준 다음에 결제. 제가 감히 그 서비스직이라고 해봤자 전 아웃백에서 잠깐 일했던. 저도 너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한테 이제 콜라. 네. 되게 고민했어요 그때. 이걸 할까 말까. 물론 안 했는데 이거는 진짜, 왜냐면 이게 아웃 오브 컨트롤이거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더 짜증이 나고 힘든 건데, 단골 손님인데 너무 예의가 없고 그런 분들한테는 더더욱 친절히, 자기도 모를 수 있거든. 그냥 몸에 배서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거든. 근데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진짜 이제 정상인 사람들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들은 사실 인간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더더욱 친절하게 한번, 더더욱 상냥하게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들이받는 제일 폭력적인 구도가 CCTV 구도거든요. 그 CCTV 그 안 치우고 간 그 화면을 캡처를 해요. 그 편의점에 두르세요. 근데도 온다? 그럼 져야 돼. 그럼 져줘야 돼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좀 감내하고 넘어가야 되고, 성공하십시오. 성공해서 매너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딸기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예민한 걸까요? 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남자친구와 햇수로 5년째 만나고 있는 장기 연애 커플입니다. 이 정도 만나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 법도 한데 저희는 아직도 정말 자주 다툽니다. 특히 이성 문제로요. 당장 오늘 있었던 일만 말씀드리자면 남자친구가 중학교 동창 8명과 풋살을 했습니다. 풋살이 끝난 시간이 밤 12시였고 끝나고 다 같이 2차로 술집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라 자기는 술 안 마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술자리에 제가 처음 듣는 여자 3명이 합류한다는 거였습니다. 밤도 늦었고 장소도 술집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들이 갑자기 온다고 하니까 전 솔직히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왜 그걸 그렇게까지 여자라고 생각하냐, 1시간만 있다 가면 안 되냐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긴 논쟁 끝에 남자친구는 집에 가긴 했는데 자기는 제가 비정상적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저 하나 때문에 빠져나오는 자기 입장도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애초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새벽 술자리에 처음 보는 여자들이 오는 상황이면 굳이 가도 되냐고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애초에 아예 그 엄두도 안 낸다는 뜻이겠죠, 원래는. 반대로 남자친구 주변 지인들은 저보고 차라리 동물원 가서 사육사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이 다 조지는 거야. 그 친구들은 뭘 알겠냐고. 그 친구들도 다 그냥 거기서 거길 텐데. 제가 이상한 걸까요? 여자친구가 싫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자기가 납득 안 간다는 이유로 막말하고 헤어지자고까지 하는 남친구를 보면서 매번 너무 배려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듭니다. 물론 저도 집착 되게 싫어하고 내 손바닥 위에 두려고 하는 연애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싫어하는 어떤 기저에 깔려있는 어떤 기본 베이스는 알아서 잘하자가 이제 깔려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건데,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풋살을 하고 뭐 한잔 하려고 한다 했을 때 어디서 하는데? 누구누구 있는데? 몇 시까지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거는 조금 제가 생각해도 이제 불편한. 근데 모르는 이성 3명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서 거기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너무 정상범주 안에 들어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딸기님은 제가 볼 때는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고 연애관을 갖고 있는 분이신 것 같고, 남자친구가 그런 주의라 한다면 딸기님이 그래 술자리 가요. 남자들만 있어.
친구인데 왜? 네 괜찮다며? 이렇게 했을 때 내 입장 바꿔 생각하니까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너도 하고 나도. 내가 볼 때 후자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로 계속 부딪히는 사이라면 저는 결혼에서도 딱 끊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정도 타이밍에 이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왜냐면 이거는 진짜 가치관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끝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심을 한번 해보심이 6년 찍기 전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날 억까하는 요즘 30대님,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셀프 미용하는 동료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생활 10년 차에 접어든 34살 직장인입니다. 제가 원래 예민한 성격이긴 한데 신기하게도 회사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반복적인 행동이나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현재 옆자리 직원이 하루 종일 머리를 만집니다. 이분의 하루 루틴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앞에 거울을 두고 앞머리 계속 정리하기. 이거. 양쪽 머리 갈라서 미친듯이 빗질하기. 이거. 자리에서 고데기 하기.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거 옆에서 이거를. 앞머리 그루프 말기. 이거까지. 일은 언제 하는 거야, 그러면? 심지어 자리에서 앞머리 직접 자르기. 문어 발사로 얼굴 마사지하기, 목이랑 팔 스트레칭 계속하기. 이걸 하루 종일 반복합니다. 저는 이메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옆에서는 계속 머리 빗는 소리 나고 발사하고 있어서 집중력이 다 깨져요. 근데 또 개인 습관 영역 같아서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얘 때문에 퇴사하고 싶어요. 저는 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 뭐 예민하다고 해서 막 이런 예민함이 아니고 예민한 사람들이 이거 꽂히는 소리나 꽂히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 떨쳐버리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진짜 어떤 전문가의 이 상담을 받지 않고서는 나 혼자 이거를 떨쳐내는 것 자체가, 왜냐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니까 내가 아무리 안 보려고 하고 아무리 안 들으려고 하고 들어도 봐도 내가 신경 안 써야지 하는 그 힘으로는 이걸 이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분도 직장에서 그분 볼 때마다 미쳐버릴 거야 아마. 한 30대 중반까지의 저라면 눈이 들어갑니다. 원래라면. 저는 일단 회사 갈 때 그러면 요가 매트를 챙겨갈 거예요. 폼 롤러랑 같이 해가지고. 근데 아마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몰라.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헛수고라는 거를 이제 제가 한 30대 후반 되면서 알고 나서부터는 사실 피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 직장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막 답이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거의 지금 빙의해서 지금 이거를 보니까 막 답이 너무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은 어디 앉았는데? 옆자리예요? 이거 한번 껴보는 거 어때? 병주마 이거 일할 때만. 아니면은 그런 거 안 되나? 이것도 근데 현실 세계가 보이잖아. VR 같은 거 이렇게 해도 그냥 이 고통을 알아준다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래도 되게 그 힘을 얻으실걸? 나는 되게 이런 사람 만나면 되게 힘을 얻거든. 본인이 과한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잘 한번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어쩔 수 없어요. 회사 생활이라. 대화 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주우재님은 대화할 때 본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편인가요? 가끔 보면 유머러스한 멘트나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대화하면서 상대방 반응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라 어떤 기준으로 대화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20대 들어오면서도 말이 없었어 사실. 계속. 대학교 때 조금 말문이 트이면서 제가 그 라디오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듣는 리스너로서 너무 좋아하니까 되게 많이 들었어요. 라디오 DJ들의 어떤 화법. 그래서 20대 후반에 제가 처음 라디오를 시작했을 때 그때도 지금 생각하면 허접하기 그지없지만 그래도 이제 말을 좀 할 수 있었던 거는 진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세요. 이런 유튜브 이런 것도 요즘 잘 돼 있으니까 토크 프로그램 이런 거 많잖아 유튜브에. 저는 달고 다녔어요. 거의 매일 녹음해서 달고 다니고 달고 다니다 보면은 약간 몸에 배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말하는 게 어렵고요. 거기에 유머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섞고 이런 게 아직도 쉽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반응을 많이 신경 쓰는 것보다는 눈치가 빠른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신경 쓰기 전에 인지가 돼요. 이 말은 금방 끊어야겠구나. 다른 주제를 또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게 우선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는 것보다는 눈치를 먼저.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막 본인이 화자가 돼서 말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능에도 그렇지만 리액션이 살아야 액션이 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동훈이잖아. 하영이 우리나라에서 예능 제일 잘해.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리액션을. 옛날부터 그 하하는 리액션을 진짜 잘한다는 그 어떤 세간의 평들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대화가 풍족해지고 뭐 이런 거니까 리액션이라도 한번 잘해보시는 것도. 예. 패션에 관심이 없던 남친의 이상 증세라는 제목으로 주우우 님이 20대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재님. 저는 10년째 우재님 팬인 29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지금 3살 연하 여자친구와 2년째 연애 중인데요. 원래 제 남자친구는 패션에 정말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옷가게를 오래 하셔서 자연스럽게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 주변에서도 옷 잘 입는다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우재님처럼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서 그 멋있는 옷걸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옷도 하나씩 사주고 코디도 조금씩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제가 나는 주우재처럼 담백하게 입는 스타일이 좋더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였을까요? 벌써 느낌이 안 좋다. 우재님 채널이랑 인스타를 엄청 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패션에 눈을 떠버렸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옷 잘 입는 남자친구가 더 멋있어 보이고 스타일 바뀌는 과정 보는 재미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과해졌습니다. 옷을 너무 많이 사요. 한 달에 10만 원 넘는 옷을 10벌 가까이 사고 틈만 나면 온라인 쇼핑몰을 보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한 달에 한두 벌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남자친구는 다 필요한 옷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분명 제가 먼저 패션에 관심 갖게 만든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진심이 되길 바란 건 아니었거든요. 참고로 저희 둘 다 ISTP라 감성적으로 말하면 절대 안 듣고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납득하는 스타일인데요. 이런 남자친구의 패션 열정을 어떻게 조금 진정시킬 것 같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일 이제 위험한 시기죠. 내가 갖고 있었던 거는 없어. 근데 관심은 딥해졌어. 근데 이 딥해진 관심에 본인의 이걸 맞추려면 쫓아가야 되잖아요. 봐봐요. 내가 지금 뭐 옷을 막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인 아이템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는 상황이면은 얘네 마련하는 데만 지금 미친 듯이 돈을 쓰고 막 시간을 쓰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화력이 셀 때지, 지금이. 어차피 결론은 멈출 수 없어요. 수도 없는 실패 끝에 내가 이런 것만 사야 되는구나라는 그 어떤 본인 안에서 족보가 생기기 전에는 멈췄어. 심지어 남자친구도 ISTP다? 까라마이싱이라는 얘기가 있죠. 예. 제가 볼 땐 본인이 답을 어느 정도 찾고 약간 속도가 줄어드는 그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 이후부터는 뭐 지금처럼은 많이 안 사겠지만 그때부터 뭐 구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효율적인 옷들이나 좀 쓸만한 것들을 구매를 할 거니까 그거를 뭐 굳이 막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예. 친구들이랑 밥 사 먹을 때마다 생기는 고민 1인분이 먹고 싶어요 라는 닉네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제 고민은 소식자 친구들과의 외식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외식하면 인원수만큼은 시켜야 된다 파입니다. 막 엄청 대식가는 아니지만 먹는 걸 좋아해서 밥 먹고 디저트 먹는 거 좋아하는 등 잘 먹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대표적인 소식자 2명이 있습니다. 저 포함 총 4명이고 학창시절부터 친구라 지금도 생일 시즌쯤 되면 다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소소하게 선물을 주고받는 모임입니다. 근데 그중 한 친구는 정말 소식자입니다. 진짜 0.5인분 정도 먹으면 배부르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친구는 그 친구를 엄청 좋아하고 맞춰주는 스타일을 같이 조금 먹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저희끼리 만나서 밥 먹으면 둘 다 거의 0.5인분 수준으로 먹긴 합니다. 문제는 만나서 식사할 때 특히 양식이나 이탈리안 음식점 가면 늘 이런 식이에요. 파스타 2개, 리조또 하나 먹자. 4명인데요. 먹어보고 더 시키자 하고 더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늘 식사가 끝나도 배가 안 차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우리 4명인데 4개 시키는 거 이상한 거 아니지 않아? 하나 더 먹자 하면 괜히 제가 욕심 많은 사람 같고 소식자 친구들을 배려 안 하는 이기적인 친구가 되는 것도 갖고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소식자분들은 원래 식당 가면 꼭 1인 1식을 하지 않는 편인가요? 우재쿤도 소식자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단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전 소식자가 아닙니다. 내가 몇 번째 얘기합니까? 전 70kg가 넘었어요. 물론 이제 소식자 것들 먹는 거 보면 답답할 때가 많죠. 해답이 있긴 해요. 해답이. 1인 1그릇 하는 가게를 이제 골라서 그런 데만 가는 방향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데가 아니다. 여러 개를 그냥 시켜서 다 같이 먹어야 되는 데다. 이런 고민을 빡세게 할 바에는 더 시켜. 내가 낼게. 사는 사람 기준으로 양을 정하는 거거든. 아무도 군말 없이 먹을걸? 사실 되게 친하고 되게 가까운 사이면 되게 허물없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솔직하게 뭐 니네도 이상한 거 아니고 나도 이상한 거 아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먹으면은 그렇게 되니까 나는 조금 더 시켜서 이렇게 조금 더 먹고 싶다라는 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약간 찐 친구가 아닌. 저희는 좀 이상한 거 있다 그러면 바로 얘기하거든요. 그냥 아예 그 필터 없이 야 이 버러지 같은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편한 친구지. 그게 막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이인지를 한 번 더 돌아보심이. 미지근한 런던 넥타이 20대님 더 놀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수인데 너무 게을러서 고민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다시 새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자꾸 귀찮아서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전 직장에서 제가 맡은 업무가 사실상 물스펙이라 다음 취직 때 도움이 안 될 걸 알아서 언젠가 일을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 열심히 모았습니다. 정말로 직장을 나오게 되었고 다행히 모아놓은 자금 덕에 지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평생 먹고 살 만큼의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얼추 계산대를 보니 실업급여 받은 거로는 올해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그걸 알게 되니 그럼 올해까지만 놀까? 어차피 실업급여 받은 거만 쓰는 거고 저금해둔 거 깨먹는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놀궁리만 하느라 백수로 지낸 지도 어느새 1년이 됐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정신 차리게 따끔한 충고 한번 해주세요. 저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분이 계속 이 생각 하고 있잖아요. 진짜들은 있잖아요. 이 생각도 못해. 나 계속 이거 놀아야 되나? 없어.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분은 진짜 다행인 거는 계속 머릿속으로 내가 쉬면서도 이거 생각 바꿔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갖고 있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은 이러다가도 약간 위기감지 되면 바로 움직여요. 이런 분들은 걱정이 사실 안 되긴 해. 저도 진짜 게을르거든요. 나도 진짜 늘어져 있는 거 좋아하고. 저는 그나마 이제 일을 하고 계속 이렇게 뭔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해야 될 때 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게으른데 해야 될 때는 무조건 이제 나는 해야 된다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이렇게 보면 게으르고 안 게으르고의 결과치가 한 30, 40대 됐을 때 결과치로 보면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분이어서 다행이지만 위기의식 없이 게을리기만 하는 분들은 계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 K장년님 20대입니다. 알바하는 삶은 불완전한 인생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입니다. 저는 현재 2년제 대학교를 나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출퇴근을 2시간 정도 걸리는 회사를 다녔는데도 인간관계도 너무 힘들어서 겨우 버티다가 나와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쉬면서 회복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빠가 자꾸 저희 일에 관여를 하는 게 싫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빠는 저의 진로에 관여를 하셨습니다. 자꾸 이거는 돈이 안 된다, 이건 하지 마라 대학교도 아빠의 끈질긴 권유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도 가족이니 집안일 해라,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해서 참다 결국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바를 하고 있으니 안정적인 직장을 빨리 잡으라고 하시면서 친구들과 비교를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져요. 이 나이 먹도록 알바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알바하고 있는 제 삶은 불완전한 인생일까요? 일단 부모님이 관여하는 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과하냐 안 과하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실걸요. 아마 대부분은. 왜냐면 겪어봤잖아요. 아무리 20대 때 내 생각이 맞는데라고 생각이 들어도 어른들 눈에 봤을 때는 저거 헛수고인데 물 없는 데서 그냥 노젓는 거랑 똑같은데 이 생각이 그냥 보여, 그냥 눈에. 이거를 내가 이 친구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를 저는 아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부모님은 어떻겠어요. 이거를 딸이 또 이러고 있는데 얘기를 해줘야지. 아마 그런 느낌의 뉘앙스의 개입 참견인 것 같은데. 그리고 대학교도 일반적인 부모가 대학교로 권유하지 뭐. 야 가지마 하는 가정이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보편적인 가정에서는 그래도 대학교로 권유하죠. 우리 부모님이 이상해요 라고 할 만한 사연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알바하는 본인에 대한 어떤 이게 맞냐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만족을 하면 저는 뭐 맞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 만족을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이 사연자분이 지금 이거 완전한 거 맞아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본인은 지금 불완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변 친구들 보면 막 직장 들어가고 하는 것 때문에 비교되고 이런 것 자체가 본인이 벌써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 뭐해.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이 있다는 거는 전 사람한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어떤 자리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 저는 되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코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 있을걸요 아마. 자기한테 안 맞더라도 자기가 어떤 자리에서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는 거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이런 사연이 많네. 주대없는 성격 고칠 수 있을까요? 시즌2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좀 줏대가 없는 편이었는데 요즘 들어 더 심하게 느껴져서 고민입니다. 친구들이 고민 얘기하면 다들 자기 생각이나 의견 같은 걸 잘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맞장구만 치게 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싶어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누가 의견 말하면 그냥 그 말도 맞는 것 같다 하고 넘어가게 되고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제 생각도 계속 바뀌는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뭘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친구들 얘기에 거의 맞장구를 치니까 대화할 때도 너무 노잼인 것 같아요. 저도 제 의견과 제 진짜 생각을 말하고 싶은데 막상 내 생각이 뭐지? 하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그 롤플레잉 하다 보면은 딜러, 탱커 뭐 있잖아요. 뭐 힐러, 던전을 레이드를 돌아도 이 포지션들이 다 필요합니다.
대화하거나 관계에서도 포지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이제 들면서 내가 이런 성향이었고 내가 이런 포지션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근데 20, 30대 때는 그거 몰라요. 어릴 때는 친구들이랑 나가 놀아야 되고 집에 있으면 되게 잘못된 거고 막 이런, 그러니까 뭔가 사회 통념적인 이런 거에 좀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됐는데, 이분도 아마 그 어떤 스테레오타입, 그러니까 대화할 때는 친구의 고민을 얘기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이야, 이거에 본인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누가 고민 얘기하면은 저처럼 지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괜찮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묵묵히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이게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 고민에 대한 어떤 리액션도. 근데 10대 때는 아무래도 내가 TV에서 보던 상담을 해주던 사람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막 해결책을 얘기해주고 막 위로를 이런 식으로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봐오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왜 이게 안 떠오르지? 그게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지. 본인이 그게 안 되는데 이거를 막 맞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친구들이 뭐 이렇게 고민 얘기하고 이러면은 본인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한번 맡겨보세요.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뭐 쫓기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가만히 듣고 있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제일 편한 어떤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 포지션이. 그걸 한번 찾아서 한번 너무 막 억지로 끼워 맞출 노력을 안 해보시면은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네. 최강찬우님, 썸인 줄 알았는데요. 안녕하세요. 24살 남자입니다. 최근 직장에서 관심 가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자유로운 편이라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꽤 빠르게 친해졌는데요. 대화를 하면 말도 잘 통하고 관심사나 가치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점점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쉬는 날에 같이 커피 한잔 하자고 데이트인지 아닌지 모를 약속을 잡게 되었고, 그분도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그렇게 둘이 카페에서 만나게 됐는데 앉자마자 저한테 고민이 있다면서 첫 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분이 지금 군대에 있는데 본인한테 너무 소홀하고 잘 안 챙겨준다, 계속 서운한데도 잘 고쳐지지 않아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막상 헤어진다고 생각하면 슬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지도 몰랐고 솔직히 잘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약속을 신청했던 거라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게다가 고민 내용도 솔직히 그래서 나한테 어쩌라는 거지 싶은 느낌도 좀 있었고, 공감도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티는 안 내고 최대한 중립적인 스탠스로 고민 상담을 해줬고, 이후에는 같이 밥도 먹고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이분은 저를 그냥 편한 친구 정도로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혼자 앞서 나가서 의미 부여를 한 걸까요? 여자 마음이 너무 어렵네요. 뭐 제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나쁘지 않은데 남자친구 군대에 있어. 남자친구 나한테 잘 안 해줘. 좀 이렇게 슬 걸쳐놓고 싶어. 그런 뉘앙스일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이게 요즘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녀 사이에 그 시간 잡고 단둘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이거거든요. 나한테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성이랑 단둘이 약속을 잡는다? 이거는 저는 이성적인 그 호감이 있는 상태 아니고서는 대학교 때 동기들이랑 이외에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 여자분이 우리 사연자분한테 막 어우씨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약간의 그 어떤 뭔가는 있을 것이다. 근데 남자친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하는 이성분을 여자친구로 맞이한다? 왜냐면 이것도 남자친구 몰래 어쨌든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걸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판단부터 저는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바로 나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호감이 가고 하면 진짜로 완전히 헤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까지는 허튼 수작 부르지 마시고 옆에서 쓱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다가 진짜로 뭐 헤어졌다 그러면은 쓱 그때 다시 한번 쓱 해보면 아마 이 여자분의 호감도나 이런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나는 좀 그렇다. 남자친구 입장에서 봐봐, 군대에 이러고 있는데 우연히 몰래 휴가 나왔다가 여자친구 놀래켜줘야지 하고 이제 집 앞에 갔는데 다른 남자 차에서 내려.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장면. 그러면 자, 이렇게 오늘 또 고민을 여러 가지 또 만나봤는데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원래 20대 때는 원래 10대는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고, 30대 때는 원래 1, 20대는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고, 40대 때는 원래 1, 2, 30대 때는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전 당연히 힘든 부분들이니까 좀 저도 다 이겨냈고 누구나 다 이겨낼 수 있는 거니까. 책장 소개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티셔츠는 요거 일체형으로 돼 있는 그 레이어드 티셔츠인데, 요거는 아티팩츠에서 지난 시즌엔가 나왔던 티셔츠고, 이렇게 끝단이 말려있는 느낌으로 뿌리하게 입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바지는 반바지라고 하기에는 무릎을 조금 덮는 정도의 기장 정도고, 토니백의 요번 시즌에 새로 나온 반바지예요. 약간 그 슬랙스 재질의 그런 좀 근데 조직감이 조금 있는 그런 하프 팬츠인데, 여기도 끝단이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러프하게 돼 있어서 오늘 티셔츠랑 잘 어울려서 입었습니다.
슈즈는 제가 지난번 하울에서 말씀드렸던 러드 슈즈의 리들리 아주 잘 신고 있고 너무 멋있어요. 다음에 또 사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